네, 안녕하세요. 바사쿠라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 바로 르노삼성의 XM3입니다. 정말 놀라운 반격을 준비해온 르노삼성의 XM3는 가성비 좋은 차량 중 발군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리 길지 않은 주행거리와 시승기지만 차량의 전체적인 밸런스 조화와 더불어서 한국 시장을 위해 작정하고 만든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깔끔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딱 처음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게 바로 그 디스플레이와 그 편의 기능들인데요. 가격적인 면을 생각한다면 이번 르노삼성 XM3는 그 소형 SUV 중에서 거의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만큼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터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터치감도 그리 나쁘지 않고 좌우로 슬라이딩 할때 차량에 관여하는 모든 기능들을 이 플로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9.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는 직관적이고 조작성도 나쁘지 않으며 살짝 그 위로 돌출된 기분이 들긴 하지만 크게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버튼 조작도 가능하지만 주행 보조 시스템부터 주유 충전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까지 모두 조절할 수 있는데요. 특히 요즘 시대에 걸맞는 그 미세먼지에 대한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화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재 위치에 미세먼지 농도는 물론이고 오존,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 그 대기질에 대한 상태를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고요. 내비에서 목적지로 설정한 다음에 같은 창에서 하단 메뉴 중 목적지를 터치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장소의 미세먼지 농도를 현 위치에서 보고받은 똑같은 화면으로 미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인 주행 시스템과 더불어 주행 보조 시스템 역시 차간거리나 자동 긴급제동, 사각지대, 차선까지 터치 한 번으로 가볍게 변경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선 이탈의 경우도 진동 색이나 경고에 대한 고절을 빠르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행 모드에 따른 클러스트는 시동을 걸자마자 느껴지는 그 시인성이나 디자인은 여지껏 봐왔던 그 르노삼성의 어떤 기종보다 말끔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스포츠나 노멀, 컴포트 모드 같은 경우에도 변화도 그렇지만 고급스러우면서 간결한 그 색상의 조화가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 차량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클릭한 화면 이동 시 전체적인 로딩 시간이 좀 길게 느껴질 정도로 정보창이 좀 늦더라고요. 이번에 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 그 안쪽 좀 깊숙하게 들어간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막 깔끔합니다. 10.5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는 처음 그 XM3를 타는 분들한테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안겨주리라 생각을 하고요. 디자인은 내비의 맵을 그대로 구현해주고 다양한 그 차량의 정보를 전체적인 정보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옆에 있는 그 대시보드에 디스플레이를 보지 않아도 운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정보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조작할 수 있는 그 앰비언트 기능도 들어가 있는데요. 다양한 색상을 자기만의 그 취향으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대시보드나 아니면은 문 이런 쪽만 원하는 부분만 라이팅을 주거나 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형급 SUV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좀 세심한 배려가 좀 기능이 돋보이는 이번 차량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 차를 그동안 여러 차종을 타왔지만 이번에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디자인적으로 소재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그런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 그 대시보드에 그 피아노 타입의 버튼들 같은 경우에도 조작감도 굉장히 편하고 바로 밑에 있는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로 되어 있는데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키를 가지고 가면은 바로 문이 열리는 그런 장치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작지만 공간들을 잘 살려주는 그런 디자인들 마음에 듭니다. 다만 센터 콘솔이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뭐 오토 윈도우를 장착한다든가 온열 기능 조절도 할 수 있고 그 별도의 공조 시스템 조작 버튼을 두어서 운전하면서도 쉽게 꼭 필요한 기능들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을 굉장히 강조한 이번 차. 일단 차에 올랐을 때 핸들 조작감도 나쁘지 않았고 조작 버튼이나 위치 전체적인 그 시야 확보도 나쁘지 않습니다. 후진할 때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비춰지는 그 사실 그 카메라는 후방 카메라는 화질이 좀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다른 것은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았고요. 주행 모드 선택 시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그 이미 설정 배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묵직한 느낌이 전해지긴 하지만 큰 반향은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가속이나 출발 시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초반에 거슬릴 정도로 주행 질감을 좀 해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순간적으로 멈칫하는 느낌이 전해지면서 엑셀의 반응이 좀 굼뜨게 전해집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른 3명이 타고 밟아도 그 출력의 부족함이나 그 엔진에서 앵앵거리는 그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없었고요. 코너를 들거나 핸들을 급하게 틀었을 때도 자세에 무너짐이 없고 거의 안정적인 주행과 가속을 전해줍니다. 다만 그 변속 충격이 약간 전해지면서 꿀렁이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좀 느껴지고요. 하체는 좀 단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닥 소음도도 대체적으로 좀 올라옵니다. 그리고 한 80km 정도 넘어가니까 풍조음이 좀 전해지긴 하는데 뭐 이 차량급을 생각하면은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브레이크 제동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느낌이 좀 약간 밀림이 드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모토쇼에서 봤던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전부 갖추고 있고요. 전면부에 그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와 그 이어지는 그 라디에이트 그릴은 날렵하면서도 그 굉장히 강력한 강인한 인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고를 낮춘 그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좀 약간 뒤가 이렇게 들려 보이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뭐 디자인적으로 보면 상쇄를 시켜서 크게 그런 부분은 눈에 거슬리지는 않는 것 같고요. 후방을 보면 쿠페형 SUV로서 그 갖춰야 될 디자인적인 요소, 그리고 좌우로 이어지는 그 램프 디테일은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트렁크는 523리터로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 상당히 깊숙한 공간을 보여주는데요. 평상시 시트를 눕힐 수 있으면 2열 폴딩이 되고요. 바로 밑에는 수납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 있으면서 그 안에도 또 공간이 있고요. 수납면에서는 크게 부족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은 뒷좌석 시트에 앉았을 때 좀 어정쩡한 위치로, 덩치 큰 분들이나 키가 크다면 헤드룸 부분이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그룸도 약간은 좀 좁지 않나, 차의 사이즈를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시트와 이어지는 그 헤드레스트는 약간 그 볼보 느낌을 갖고 있고, 앉았을 때 시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전체적으로 전고를 낮춰서 그런지 굉장히 날렵하고 스포츠 쿠페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도 전해주고요. 좀 앞에 본네트를 열었을 경우에 좀 놀랐던 경우가 엔진룸 커버가 없어서 좀 살짝 당황을 했고요.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 가격에 디자인, 그리고 성능, 그리고 크기까지 크게 이제 경쟁할 차는 없을 정도로 잘 나온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바사코라였습니다.